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9개월 만에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웃들은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면서도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정신병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착취당한 환자의 시급은 300원꼴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끊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세계 수영대회 북한팀 참가 등 각종 교류 사업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확기 우박 피해를 입은 매실이 사료용으로 축산 농가에 제공됩니다. 경찰선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이 정권이 바뀌고서야 외인사로 변경됐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이웃들은 사망 9개월 만에야 밝혀진 진실이 반갑다면서도 정권에 따라 사인도 바뀌는 것이냐며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다. 끝내 숨졌던 고 백남기 농민. 서울대학교 병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에 적힌 사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백농민이 운명한 지 9개월 만입니다. 물대포를 맞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정권이 바뀌자 돌연 인정한 겁니다. 기석의 전당이라고 생각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지난 1년 가까운 동안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치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백농민의 유족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쳐져 다행이라며 책임자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망 원인이 어쨌든 정정된 만큼 검찰의 수사도 좀 진척이 될 거라는 기대도 한편으로는 있고요. 백농민의 고향인 보성에서는 다행이긴 하지만 정권에 따라 사인이 바뀌는 게 말이 되냐며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술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그 학자들이 정치의 어떤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소신도 발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 사망 진단서의 문제 때문에 아직 유족들은 그 사망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오늘 이제 정정되어서 유족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외인사로 바뀌며 경찰의 책임론과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다시 공론장에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입원한 환자들에게 청소와 세탁 등 노동을 강요해온 정신병원장이 적발됐습니다. 환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최저 300원 상당의 낮은 시급만 쥐어줬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290여 명이 입원 중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세탁실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은 알코올 의존 증세로 입원해 있는 환자입니다. 병원장인 62살 하모 씨가 비교적 신체 활동이 자유로운 환자들에게 갖가지 일을 시킨 겁니다. 실제 직원은 미화직 1명과 조리 인력 일부만 채용한 상태로 배식과 세탁, 청소 등의 업무는 모두 환자들에게 떠맡겼습니다. 세탁소다 몇 개 가지고 환자들한테 소독 과정에서 거쳐가지고 환자들한테 줘야지. 그래서 빗빨래를 환자들한테 시켜갖고 그 돈에 끼려고.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노동을 강요당한 환자는 확인된 것만 29명. 임금은 간식비 명목으로 장애와 노동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했는데 시급 300원에서 최고 2,000원 상당이었습니다. 하 씨가 지급하지 않은 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하 씨는 환자들의 자발적 공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했을 그런 경제적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병원장 하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세금 탈루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30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하면서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한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으니까 장시간 외출 피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공기가 빠르게 식어 일교차가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5mm 안팎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8.8도를 비롯해 영광이 17.1도, 장성이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 30도, 담양과 화순, 나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적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32도, 구례가 30도, 보성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추경 예산안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며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추경안 국회 통과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 2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고 그 효과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배경과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보육교사, 노인 돌봄의 이 요양사들 치매 관리 요양 이런 모든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전부 다 지역 일자리입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 인선이 야당 반대에 부딪혀 있는 데다 추경의 국회 통과도 여의치 않아 보이자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실장은 전주와 광주부터 찾은 것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압박용이 아니고 시민 설득용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죠. 장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광주시와 광주 시민들이 먼저 모델을 만들어가면 성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광주가 하는 실험을 돕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광주의 책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의 전남 유치가 시작부터 엇박자입니다. 유치 대상 지역 등 서로 다른 내용이 전남 대선 공약집에 포함되면서 지역은 지역대로 혼선만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해양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연구 장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등 해양과학기술원 분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쪽 서남의 거는 매우 낙후되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의 L자 측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목포에 해양과학기술원 분원을 유치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라남도도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차원에서 분원을 목포로 유치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접촉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만든 이상한 대선 공약 과제 때문에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 전남 20대 핵심 공약에는 대양산단의 해양과학기술원 분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발전 분야별 정책 과제에는 광양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사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진입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2개 지역을 건의했다 한 군데라도 선정되면 좋은 것 아니냐는 느긋한 모습입니다. 그러는 사이 목포시와 광양시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남 공약에는 분원 유치 지역이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대양산단이 아닌 광양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 결정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소학기 오박 피해를 입은 매실이 사료용으로 축산농가에 제공됩니다. 과수농가와 축산업계 모두를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밤 매실 주산지에 집중된 우박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피해 면적이 순천 지역만 440여 헥타의 낙과 피해를 입은 물량도 전체 생산량 3,500톤의 40% 수준. 더욱 큰 문제는 그나마 줄기에 달려있는 매실들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박을 경미하게 맞았던데도 전부 다 그 흠집이 나가지고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상품이 못 돼버려요. 이처럼 낙과는 되지 않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순천 지역의 매실이 전량 매입돼 축산 사료용으로 공급됩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매실을 활용해보자는 시의회 측의 제안을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고심하던 시 당국이 적극 수용했습니다. 매실 성분이 가축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접하고 순천시에 정책 지원을 했더니만은 순천시가 바로 받아들여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매 사업에 투입될 시 예산은 가공 비용과 냉동비를 포함해 10억 원 정도. 순천시는 확보된 매실을 지난달 준공된 자체 설비를 활용해 하반기부터 축산 사료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때마침 그 가공 공장이 또 준공이 되고 또 이런 또 큰 관내 피해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일을 또 수매를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가공 처리해서 활용을 잘 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피해 과실 수매에 들어가 축산 사료 가공 작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도심의 가로수도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심의 가로수가 고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수차 70여 대를 동원해 물주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심은 나무에는 시공업체를 통해 물주머니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는 물주기 작업을 계속하며 생육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뭄 피해 최소화와 AI 차단 방역에 3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61곳의 저수지를 준설할 계획이며 시군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통제 초소 26곳을 운영합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7살 A양이 43살 전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전 씨는 학교 앞 횡단보도를 약간 이탈해 뛰어가던 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정권을 지나면서 남북 간에는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도 끊겨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각종 교류 사업도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2년 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광주는 관중석을 비워놓고 북한의 참가를 기다렸지만 북한은 끝내 선수단도 응원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멀어질 대로 멀어진 남북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2년 뒤 다시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는 북한 팀이 참가할 수 있을까? 정권 교체로 가능성과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에 북한 선수단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달라 하는 이제 공문도 보냈고요.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도 북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화 산업을 활용해서 북한의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6.15 광주본부는 하루라도 빨리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퇴한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등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운 분위기지만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 속에 물밑 작업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가 6.15 선언 1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대화와 만남을 통한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6.15 광주본부는 남북 간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 화해 협력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또 8.15 민족 공동 행사를 성사시키고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중학생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평중학교 3학년생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 학생들 중 2명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두 학생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중학교 아싸 동아리원 박한수입니다. 저는 한평중학교 3학년 아싸 동아리원 강호경입니다. 네. 우선 편지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냈는지 박한수 학생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역사 동아리에서 독도를 주제로 탐구를 해서 독도는 명백히 우리 땅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시마네현 중학교 선생님들께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알아본 뒤에 객관적인 역사를 가르쳐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될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새로운 학습 지도령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여 편지를 쓰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일본에 뭐 다른 중학교도 많은데 하필 시마네현 중학교 56개 학교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독도와 시마네현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시마네현이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본거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시마네현을 택했습니다. 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일본 학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저희에게 온 편지는 없었지만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그냥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슈가 되니까 놀라고 신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이 나이 때 그냥 뭐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게 상당히 저도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이제 일본의 문부과학성,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부 같은 곳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 교과서를 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독도 지킴이로서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원어민 강사께 영어 번역본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어민들이 저희의 독도에 대해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홍보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한평중학교를 대표해서 박완수, 강호경 두 학생이 나왔는데 나중에 뭐 장래 희망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의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강호경 학생은요? 저도 의사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도 독도 알리는 데도 많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선빈 3루간 3루 쪽에 안타입니다. 3루 쪽에 안타. 빼요. 1루 돌아서 2루까지 갑니다. 3루 쪽에 빼요. 자, 날카로운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우측에 안타. 1타점 적시타.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김주찬의 적시타였습니다. 터지나요? 터졌습니다. 안치홍의 홈런입니다. 2대0. 외곽 쪽으로 이번에 중견수, 좌익수, 좌중간 크게 날아갑니다. 좌중간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맞고 홈으로 또 1루 주자 3루에서 멈춰섭니다. 우리 2루타 3개. 1타점 역시 2루타. 3대5로 다시 앞서가는 한 점을 더 못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떨어지는 차. 김수찬 타고 좌측으로 나갑니다. 좌측 안타. 3자 홈이 2루자까지 2타점 적시타 김주찬. 확실히 김주찬 선수가 오늘 2안타 때리면서 좋은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2간 빠지는 안타. 최후의 안타입니다. 3자 들어왔고 그리고 2루자까지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
자, 그러나 버나디나가 걸렸네요. 버나디나 원다운에 걸리면서 버나디나는 아웃됐습니다. 최용호 선수의 2타점 적시타. 초구! 좌익수 전면! 좌익수 그 자리에서 잡아냈습니다. 3아웃. 경기는 이렇게 7대5로 기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도보여행 1번지 여수낭도는 대표적인 여름 섬 피서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에 가장 먼저 선정된 낭도는 섬 주민들이 요즘 마을을 가꾸며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여수 백야도항에서 뱃길로 1시간 반, 종착지에 이르면 평온하고 여유로운 섬이 보입니다. 섬 모양이 이리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낭도. 요즘 낭도에선 여름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집주인의 모습과 마을 전체를 담은 벽화가 섬의 얼굴이 돼 제일 먼저 맞아주고, 투박한 물탱크는 아기자기하게 변신해 마을을 작은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지에서 섬이 먼 곳이 아니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섬에 들어와서 마을의 풍습이나 문화나 삶에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는 벽화를 기획하고자 그리고 만들고자. 전라남도에 가고 싶은 섬으로 가장 먼저 선정된 낭도는 도보여행 1번지로 꼽힙니다. 예술의 향기에 취해 걷다 보면 동쪽엔 모래해변이, 서쪽에는 차진 갯벌이 손짓하고 18km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만과 고제는 밀려오는 파도가 만든 아름다운 물보라가 지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줍니다. 누구든가 오면은 가고 싶은 섬, 낭도 그러면 떠올 수 있는 낭만의 낭도랑 떠올 수 있게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과 지금 혼연일체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0가구 350명이 살아가는 정겨운 섬마을. 심층수로 만들어 더 깔끔하고 널리 알려진 토종 막걸리 한 잔으로 세상 시름을 한숨 접어놓을 수 있는 낭도는 지금 관광객 맞이로 분주합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에 이어 4호기 경납건물 철판에서도 부식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 한빛 4호기에 경납건물 철판의 상부 원형돔과 하부 경계 지점인 높이 68m 지점 13곳에서 부식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한빛원전은 원인을 파악 중이며 안전성이 확인되면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미래 에너지 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신기술 공유하는 포럼이 광주과기원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가 개발한 미래전자 소자와 에너지 신기술이 소개됐고 무선 충전 드론과 원격 조정 자동차 등 성과물이 전시됐습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는 태양전지와 미래 전력망 등 에너지 관련 신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